네, 학습지 74쪽을 피도록 합니다. 지금부터는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독립협회는 사실상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푸는 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74쪽 안에서 이 독립협회의 모든 것들을 한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립협회를 알기 전에 그 전에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봐줘야 돼요. 여기 보면 아간파천 직후의 상황이 돼 있죠. 고종이 아간파천을 언제 하죠? 그렇죠. 1896년에 아간파천을 하는데 2월이에요. 이 직후에 한번 봅시다. 고종이 한반도를 떠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 공석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이 자꾸 침탈하려고 와. 왜? 왕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국가의 자주권이 손상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꾸자꾸 러시아를 특히 러시아들이 또는 다른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이로운 권리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를 막기 위해 독립협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 서재필. 서재필은 무슨 파죠? 그렇죠. 급진계파죠. 이 서재필이 갑신정변 이후에 미국의 망명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갔다가 미국 망명. 그러니까 서재필은 이름이 원래 필립 제이슨이야. 필립 제이슨. 이 필립 제이슨이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뭐를 먼저 발간하냐면 독립신문을 먼저 발간합니다. 이 독립협회를 만들기 전에 필립 제이슨이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이 독립신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문으로요. 한글판과 영문판이 같이 있습니다. 한글판이랑 영문판이 같이 보고되는 겁니다. 다 읽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혁적 정부 관료와 플러스 서재필과 개화 지식인들이 이런데 필립 제이슨이 이 독립협회를 열었던 이 열기 위해 이 독립협회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갑신전면의 한계가 뭐죠? 민중의 지지가 없었잖아요. 민중들이 아무것도 몰라 이 개화가 왜 좋은지.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우리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를 느꼈냐? 민중의 계몽이 먼저다. 민중의 계몽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민중의 계몽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중을 계몽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가 필요하다 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갑신정변 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서재필이 귀국해서 무슨 협회? 귀국하자마자 독립신문을 창간한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립한 거예요. 언제? 1896년 7월. 자, 이 독립협회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밑에 적혀있어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을 테마로 운동을 벌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자주국권. 두 번째, 자유민권. 세 번째, 자강개혁 사상을 보급해서 민중의 어떤 거를 정치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자,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계몽시키다라는 거예요. 일단 민중들이 계몽을 해야 이 조선 우리 근대화의 움직임에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해준다는 거죠. 왜? 갑신정변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종 모금운동을 통해서 이 독립협회의 상징인 독립문을 건립합니다. 독립문. 자, 여기 위에 보면은 독립문 있죠, 사진. 이게 원래 이 자리에는 영은문이라고 있었어요. 영은문. 이 영은문이 뭐냐면 영원히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의미의 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를 헐 거예요. 헐었어요. 왜? 청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따서 만든 독립문을 만듭니다. 자, 이건 어디 있냐면 지금 서울에
서대문구에 있어요. 서대문구. 자, 이 독립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 각종 강연회, 왜 민중을 계몽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의 계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활동인데 그 전에 선생님이 잠깐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자, 이 1896년 7월에 독립협회를 창립했죠. 이때 창립 구성원이 누구 있었냐면요. 필립 제이슨 당연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제,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윤치호, 그 다음에 손병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독립협회 청년 시절 이승만도 함께 활동했던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이완용, 을사오적, 이 이완용도 이 독립협회 3대 회장이에요. 야, 근데 이완용은 당시 친러파라 갖고 이 독립협회에서 제명당했어. 왜?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겁나 규탄했었거든. 새롭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게 바로 자주국권운동입니다. 이 자주국권운동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국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인데 이 당시에 고종이 어디가 있었어요? 러시아 공사관, 즉 아간 파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니 전하 뭐합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정치를 하려면 전하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 고종이 1897년 2월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러시아 연수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 독립협회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는 거예요.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는요, 어떤 백성이든 전부 다 참여를 해서 다 함께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한 그 회의거든요. 이거는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요. 특히 이 만민공동회 개최에서 뭘 하냐면 선생님이 말했죠. 아간파천 때 이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이권을 침투했다고. 이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력을 규탄합니다. 특히 이때 러시아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전령도의 조차를 요구해요. 자, 여러분, 이 전령도가 어디냐면 지금 부산의 앞바다에 있는 영도예요. 영도. 이 영도 조차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빌린다는 뜻이거든요. 왜?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놓고 이 부산 앞바다에서 전령도를 빌리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만민공동을 통해서 요거를 거절했죠. 철회시켰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선에 한러은행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폐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규탄하는 행위들은 사실상 좋아하는 국가가 따로 있었어요. 감이 온가요? 그렇죠. 일본이죠. 이 조선에서는요, 이 러시아와 일본 대립이 가속되고 있는데 자꾸 독립협회에서는 러시아만 견제하는 거야. 그럼 일본은 가만히 팝콘 먹으면서 잘한다, 와우 게머띠 하면서 구경하는 거죠. 이게 좀 한계지.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 이 자유민권은 우리가 자유적으로 스스로 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거든요. 이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그 다음에 재산권 보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특히 자유민권 운동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야,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조선도 뭔가 근대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요?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민중의 계몽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이 자강개혁운동입니다. 자, 자강개혁이란 거는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개혁하고 강해지자는 겁니다. 자, 이때 정말 중요한 회의가 등장합니다. 뭐다? 관민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관민 공동회가 뭐냐? 한국 역사상 최초로 관료와 백성이 만나서 국정을 논의한 집회예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 몇 번 열렸게요?
딱 한 번 열렸어. 딱 한 번. 만민공동이 여러 차례 열리는데. 자, 이 관민공동을 개최해서 이 자리에서 뭐를 결의시켰냐면 바로 헌의 육조를 결의시켰습니다. 헌의 육조를 결의시켰어요. 자, 오른쪽에 볼까요? 헌의 육조의 일부입니다. 일부. 자, 첫 번째. 그렇지.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세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자, 여기서 말한 중추원. 의회에서 정치를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입헌 군주적인 되게 갑신정변 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 서재필이 급진계합했거든. 자, 이 중추원이라는 게 바로 헌의육조의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은 어디에서? 탁지부에서 전담해서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헌의육조를 결의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재가를 허락받아요. 이 자체 모든 활동을. 그러니까 고종이 계속 무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할 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왜? 고종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줄 줄 알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 관민공동회와 헌의육조를 결의받고 그 다음에 재가를 받으니까 본격적인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어디를 중시로? 중추원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 독립협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교과서를 보면요. 여러분 교과서 반드시 읽어야 돼, 알겠죠? 선생님 설명보다 더 정확하고 잘 정리된 텍스트가 바로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 안 읽어갖고 문제 틀린 거 많잖아. 자, 여기 보면 중추원이 뭔지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고, 자, 한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다가기 중요한 자료예요. 제목이 뭐죠?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시민대회인 무슨 공동회? 관민공동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관민공동회는 딱 몇 번? 한 번 열립니다. 이 관민공동회에 참여했던 그 구성원들이 뭐냐면 독립협회, 그다음에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뭐냐면 보부상단체. 그다음에 시전상의 단체인 황국중앙총상회, 그다음에 이승만과 뭐 배제학대 학생들이 모였던 협성회, 광무협회, 진신회, 친목회, 교육회 이것저것 전부 다 참여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1898년 10월 29일 오후 2시 많은 정부 관리와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종로에서 관민공동회가 열렸다. 당시 백성 박성춘이 이 사람은 바로 태안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관리와 백성의 힘을 합하여 우리 대황제의 훌륭한 덕에 보답하고 국군이 영원토록 무궁하게 합시다 라고 연설하니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회원들이 각자 자신에게를 말한 후 먼저 6개의 조항을 만민에게 돌려 찬성을 받고 대신들도 모두 가자 아래 설명하였다. 자, 여기서 6개 조항이 뭐다? 바로 헌의 육조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근대 민주주의의 최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119쪽에 자, 이런 황구협회가 뭔지, 그 다음에 여기 헌의육조가 뭔지 잘 나와 있어요. 알겠죠? 자, 특히 자료 1번과 자료 2번에 대한 답은 뿅! 딱 답이 나갈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립협회 마지막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산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자, 이 독립협회가 자주국권과 자유민권 자강개혁 운동을 통해서 특히 이 만민공동회가 여러 개 일어나니까 영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커지니까 심지어 최초로 관민과 같이 했던 관민공동회 개최까지 헌의육조도 결의하고 의회 설립운동, 심지어 고종의 재가도 받아요. 이렇게 영향이 점점 커지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보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보수 세력들은 이 독립협회가 자꾸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거죠. 원래 보수 세력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보수파가 개혁하는 게 쉽습니까? 진보파가 개혁하는 게 쉽습니까? 진보가 어려운 거예요. 진보는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화를 성공해야 돼요. 보수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독립협회 영향이 커지자마자 이 보수 세력들이 고종한테 익명서 사건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먼저 적어볼게요. 익명서 사건이에요. 자, 익명서는 이름 없이 그냥 찌라시 날리는 건데 뭐라고 날리냐면 이 독립협회에서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든다고 모함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독립협회가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공화정을 추진한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이 고종 입장에서는 보자 하니까 이런 익명 사건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래. 찌라시가 자꾸 들어오다 보면 진짜 같아. 그것도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이 나오면 고종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 독립협회가 고종의 의심에 깨끗하게 거두지 않고 만민공동회를 계속 개최해요. 그러자 고종이 보부상 협회였던 황국협회를 가지고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동시에 독립협회가 해산됩니다. 이게 독립협회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독립협회 한번 의의를 볼까요? 이거 중요하겠죠. 우선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죠. 뭐 여러 이권 침탈을 막았잖아요. 특히 러시아의 저령도 저철고를 또 막았고, 그다음에 한러은행도 폐쇄했고,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과 다른 게 있어. 뭐다? 민권 신장에 기여했단 말이에요. 민권이 국민의 계몽을 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여기 다 있잖아. 만민공동회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민중 계몽을 시켜주고, 근대 운동을 했다는 점이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게 한계냐? 아까 말했습니다. 이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 어디에만 치중했어요? 그렇죠. 러시아만 치중했어. 러시아만 견제했어. 그러니까 나머지 뭐 미국과 일본은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오히려 이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일본이 좋아하죠. 왜? 그 자리를 그대로 애들이 뜨고 도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대로 저령도도 그대로 이권, 각종 이권을 미국과 일본이 가지게 됩니다. 이게 독립협회의 결정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리고 열강의 침략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얘가 본격적으로 이 열강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러시아만 괜찮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독립협회의 활동이었습니다. 결국 독립협회 활동들은 일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활동들부터 이거 한 개까지 여러분 이제 잘 알 수 있겠나요?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